자, 첫 번째 연자는 박센의 사업단장으로 저희들한테 많은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허대석 사업단장님께서 환자 중심 임상 연구의 필요성 및 현황에 대해서 한 20분간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허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환자 중심 임상 연구의 필요성 및 현황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사업단 제목이 굉장히 깁니다. 환자 중심 의료기술 최적화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뭔가 대부분 의아해하고 그 혼란이 오는데, 여기서 의료기술이라 하면 우리가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신에서 말하는 이제 헬스 테크놀로지에 해당하는 같은 개념입니다. EBM에서 생각하는. 근데 이제 그게 덧붙여서 환자 중심 최적화라는 게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다양한 의료 기술 중에서 환자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인가를 비교 평가해서 우리가 밝히는 작업을 하는 연구를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게 에비던스는 이제 기술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환자 중심이라든지 최적화라는 건 여기는 가치의 개념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그 부분을 조금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Value Based Healthcare, 이 부분이 기존의 EBM에 추가가 됐다. 그럼 대표적인 예가 이제 들면, 저희는 암 환자를 주로 진료를 했기 때문에 회생 가능성이 없는 말기 암 환자에서 어떤 이유에든 폐렴이 생기든 저산소증이 생기면 중환자실에 가서 인공호흡기를 다는 것은 의료 기술의 관점에서는 타당한 일이고 이렇게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의료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한데, 이분은 만약에 이게 의미가 없다, 이거는 고통만 연장하는 거다, 자기는 호스피스로 가겠다, 그럼 이분의 가치적 중심적 결정은 타당하지 않은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는 환자의 가치를 존중하자는 방향으로 의료가 지금 시프트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기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진료 현장에서 지금 우리가 부딪히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 예를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일할 때 94명의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동일 환자를 놓고 그 환자의 주 보호자하고 서울대학병원 내과 전공의 레지던트하고 그 환자에서 물어봤습니다. 말기암 환자에서 호흡곤란이 생겼을 때 인공호흡기를 적용하는 게 하는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둘 다 가족도 찬성하고 담당 레지던트도 찬성하는 거, 또 반대로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성이나 반대에서 의견이 일치할 확률이 94명 중에 37명, 39%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료 현장에서 이런 환자에서 인공호흡기를 쓸지 안 쓸지와 같은 결정은 기술적인 관점보다는 가치에 의해서 오히려 결정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들면 78세 남자분인데 할아버지가 허빈성 폐렴, 아스피레이션 뉴모니아로 반복적으로 응급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쓰고 좋아져서 집에 갔다가 또 한 달 있다가 또 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 문제를 놓고 어떤 의료진은 거기 특수한 집에 균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 균에 대해서 원인균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하자, 혹은 환자분이 쉽게 폐렴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 키트를 개발하겠다. 이것은 굉장히 기술 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거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제가 겪었던 비슷한 사례들에 보면 우리 사회복지사가 가서 이 환자분하고 상담을 했어요. 뭐가 문제인가 하고 했더니 1년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독거노인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밥을 해먹는 걸로 돼 있는데 실제로 밥을 제대로 끼니 또 못 드시고, 술을 또 좋아하셔서 매일 술을 드시다 보니까 술을 많이 드시고 구토를 하다가 흡인이 돼가지고 폐렴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 그 상황이었어요. 그럼 이 환자에서 우리가 항생제만 써서 일시적으로 좋게 한다고 이 환자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렇지가 못한 거죠. 이 환자분이 그 케어 플랜, 돌봄에 대한 어떤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이 상황은 해결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환자를 중심으로 굉장히 복합된 다양한 의학적인 문제, 사회복지적인 문제, 뭐 우리가 실질적으로 간병의 문제, 돌봄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하자는 게 오늘 말씀드리는 환자 중심이고 가치 기반의 의료라고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많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EBM을 파라다임으로 지난 수십 년간 흘러왔는데 여러 가지 해결하기 못한 많은 문제들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래서 EU라든지 WHO, OECD 등에서는 EBM 다음 어떤 접근으로 Value Based Healthcare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value라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가치라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비용에 의한 경제성 평가 외에도 개인의 가치, 기술적 가치, 의료자원 분배의 문제, 사회적인 가치 등이 내재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결국은 이제 의료라는 것은 환자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인가를 우리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환자 중심. 그러니까 미국 저희 사업하고 유사한 스코프를 저희가 이제 벤치마킹을 한 피코리, Patient Centered Outcomes Research Institute도 이 환자 중심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우리 의료 의사 결정에서 스테이크홀더들이 있는데 그걸 누구의 가치의 관점에서 갖고 갈 건가? 결국은 환자고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자는 게 여기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걸 우선 중간에 요약하면 환자 중심이란 말 자체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사업을 해보면 환자분들이 그 환자 단체에서 본인들이 제안한 과제가 안 됐다고 이거는 환자 중심 사업이 아니고 연구자 중심 사업이라고 굉장히 많은 불만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환자 단체에서 제안한 주제들을 보면 굉장히 브로드한 이를테면 그 불면증에 대해서 연구를 해달라. 굉장히 브로드한 거고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이미 그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 성과가 확산이 안 돼서 그 환자들한테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혜택을 못 보고 오해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연구자들은 어떤 불만이 있는가 지난 3년간 접해보면 아주 개발성, 뭐 모든 의학 연구가 결국은 환자 중심인데 왜 이거는 지원을 안 해주느냐? 뭐 신약을 개발하는데 신호를 이제 그런 데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의학적 연구를 하던 거하고 환자 중심이나 가치 기반 의료에서 추구하는 거하고 좀 차이점을 비교를 하시면 기존에는 굉장히 기술 중심적인 의료를 우리가 지원을 한 거에 비해서 이 가치 기반 의료에서는 이 기술 중심의 의료가 갖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기술 중심적으로 굉장히 분절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던 것을 환자를 중심으로 앞서 예드린 대로 의료적 기술적인 측면하고 복지를 융합한다든지 등등등등.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우리 기존 의료는 굉장히 수직적 버티컬한 전문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분야별로 서브 스페셜로 굉장히 나아갔던 거죠. 이거보다는 수평적인 전문화, 여러 다양한 어떤 전공 분야가 환자를 중심으로 융합해서 환자한테 베스트 베니핏을 하는 그 방향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수반되는 의사결정도 가부장적인 일방적인 의료진에 의한 결정보다는 환자하고 의료진이 함께하는 의사결정, 쉐어드 디시전이 굉장히 중요하게 떠올랐고 성과제보도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인 것, 지불제도도 행위별 수가보다는 포괄 수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행정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환자 중심성을 강조했고 리얼월드 에비던스를 강조하고 정책하고 연계되고 또 일회성 연구로 끝나지 않고 이게 하나의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연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연구자 인베스게이트 이니시에이티브 트라이 IIT에 해당하고
SIT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서치를 나눌 때 T1, T2, T3, T4 할 때 이 영역 품목 허가를 받은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지원한다고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난 3년간 전향 연구도 지원하고 후향 연구도 지원했는데 그중에 1차 연도에 선정된 과제가 갑상선암에 대한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1cm 미만의 갑상선암의 경우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옵저베이션만 관찰만 해도 되는가 이에 대한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단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 발생 진단자는 많아졌지만은 사망자는 별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게 과연 차이가 있는가 이게 대해서 사회적으로 큰 논쟁이 있어서 지금 이 사업을 맡은 책임 연구자가 전국 11개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2,000명의 환자를 등록을 목표로 현재 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과제는 조현병 환자입니다. 조현병에 대한 입원 기준이 굉장히 강화되면서 과거에는 입원 치료를 받던 환자들이 지금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거죠. 통원 치료를 받는데 과연 제대로 투약을 하고 있는지 집에 돌아가서 그 가정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게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퇴원한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 살인이라든지 방화 같은 사회적 사건에 연계되어 있는 걸 보도로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실상을 조사하고 그게 원만하지 못하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밝히는 이런 과제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환기 분야는 오늘 발표하실 3가지 연제에 우리가 전향 과제로는 6가지 과제를 5년간 지원하고 후향 과제는 2년씩 4개의 과제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오늘 그중에서 3개 과제가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피코리에서 카디올로지 분야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뭐 저희가 그 지원하는 연구하고 굉장히 비슷한 스코프들이 있습니다. 심장 재활에서 가정 재활을 할 건지 병원에 입원해서 한 재활을 비교하는 저희도 비슷한 과제를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탑이 서지컬 밸브 리플레이스를 할지 않은 것도 미국 피코리에서 유사한 과제를 지원하고 있고 영국은 저희 기관에 해당하는 게 NIHR인데 그 카디올로지 분야 선정 과제를 보시면 비슷합니다. 여기서도 탑에 대한 과제들을 지원하고 그걸 이제 실제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뭐 갑자기 생긴 사업은 아니고 여기 잘 아시다시피 이 선행 사업으로서 질환별 임상연구센터가 있었고 근거창출 임상연구 국가사업도 NSCR이 있었고 국민건강 임상연구 NHCR이 등등의 2004년부터 선행 사업이 있었던 거의 연장선상에서 네카가 주관기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리얼월드 에비던스를 추구하는가 이 허가 임상은 뭐 SIT를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 들어갈 수 있는 환자들은 굉장히 그 전신 상태가 양호한 상태를 대상으로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서 SIT를 하는데 품목허가를 받은 다음에는 이 하이리스크 그룹들도 보편적으로 약을 적용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대해서는 이제 그 우리 에비던스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진료 현장에서 많은 혼선이 있고 또 오프레이블로 쓰는 것도 우리가 품목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현장에서 발견된 근거를 중심으로 환자한테 베니핏을 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어떤 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5년간 주로 전향적 임상 연구를 지원하고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그걸 2단계 3년은 그 데이터베이스 활용 후속 연구를 해서 지침이나 정책에 반영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R&D 그 선행 사업을 하면서 이제 계속 그 많은 문제 제기가 있은 게 기존 연구들은 싱글 테크놀로지를 이제 주로 의료 기술 평가 HTL을 한 게 많은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4, 5년간 제한 연구를 해서 에비던스를 구축한 다음에 이 DB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부가적인 연구를 하는 것을 지원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많은 이제 그 연구에 대해서
SCI 논문만 가지고 되겠는가? 그거는 하다 보니까 연구자 입장에서 수월한 어떤 영역을 잡아서 연구하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는 비난이 있어서 진료 현장의 정치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실용적인 어떤 데이터를 마련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회성 연구로 끝나기에는 아까운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데이터 쉐어링을 통해서 보편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자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한 시각하고 연구자 사이에 상당히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사항은 피코리 같은 경우는 페이션트 파워드 리서치네 PPRN이라고 해서 환자 단체하고 연구자가 같이 어떤 협의를 해가지고 검체도 모으고 뭐 자료도 모으고 해서 이 사업을 끌고 나가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걸 이제 간단히 요약하면 우리 진료 현장에는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자료까지 쓸 수 있는 리얼월드 에비던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환자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인가를 이제 모아서 그걸 정책에 반영하고 진료 현장에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이제 의료 정책하고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정책이란 게 이제 그동안의 보장성 강화라는 하도로 이제까지 끌고 온 겁니다. 이게 76년도에는 보장성이 이제 총 진료비 중에 공단이 부담하는 게 10.5%인데 2001년에 60%로 이 시대에는 이게 맞았는데 2000년 넘어서면 지난 20년간 보장성이 60%밖에 안 됩니다. 그럼 지난 5년을 보시면 5년 전에 66조 쓰던 게 103조를 쓰면 그러니까 거의 40조를 보장률 1%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40조를 쓰는데 이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기술 중심으로 이걸 접근하니까 돈은 돈대로 쓰고 실제로 환자들은 진료비만 지금 보험료만 올라갔지 실질적으로 크게 베네핏을 못 받고 있어서 한번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될 시점이 있는데 그게 환자 중심으로 저희는 바뀌어야 되고 가치 중심으로 전환이 돼야 될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료 자원 한정이 돼 있는데 이런 신약 신의료 기술을 계속 받아들이려면 우리 제도 내에서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이게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 어떤 원칙이랄까 합의점이 이런 공적 임상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에비던스 중심으로 나아가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펀딩 소스도 저희는 지금 국고 일반회계에서 R&D 예산으로 하니까 굉장히 경직된 예산이고 1년에 대략 이 정도 쓰는데 영국은 이런 연구가 결국은 건강보험 재정을 건전화시키는 데 쓰이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NHS 예산의 1%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약 1조 5천억 원을 쓰고 있고 미국 피코리도 펀딩 소스 자체를 20%만 국고고 80%는 의료보험에서 이건 의료보험을 건전화시키는 연구이기 때문에 민간보험뿐만 아니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에서 아예 국세청을 통해서 자동으로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 생각하시면 R&D 예산 국가 일반 회계로서 하는 거는 이건 마중물 정도 수준이고 결국은 건강보험하고 연계된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걸 마지막으로 요약하면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근거는 리얼월드 에비던스고 가치는 환자 중심이고 이 자료를 하고 의료 자원을 연계해서 데이터를 쉐어링하면서 의료계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선순환 구조로서 해결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토의된 거하고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거에 대해서 나중에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향후 기획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